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주위에 90세 넘은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병원에 눕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시장도 다니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가족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노후는 그런 삶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그대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혼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이로 인해 85세를 못 넘기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나 역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인 전문 의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시기가 어르신들 건강에 큰 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 삶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85세를 넘기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네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한 분들은 대부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네 가지 위험 요소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의 네 가지 비밀을 전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약간 다르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한 달 안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실천 계획도 같이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 여러분이 75세에서 85세에서 해당된다면 이것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네 가지는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 사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드니까 잠이 줄었지 뭐 하시며 수면 부족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75세를 넘어서면 몸속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잠이 들더라도 금방 깨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만약 낮에 활동량이 적고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 밤에도 잠이 깊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몇 달씩 이어지면 기억력 저하,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하루 5시간 이하인 고령자는 심장질환과 고혈압, 우울증 발병률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많지요. 한 노년의학과 의사 선생님은 오랜 기간 잠을 못 주무시던 어르신이 어느 날 쓰러져 병원에 왔는데 뇌졸중이 원인이었다. 수면 부족으로 혈압이 오르고 뇌혈관이 손상된 경우였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분은 새벽마다 자주 깨는 바람에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식사도 잘 못하시다 몇 달 만에 체중이 6kg 넘게 빠지고 근육도 줄어 낙상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이 이런 상황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면은 몸 전체 회복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주무셔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낮에 햇빛을 쬐고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밤에 잠이 훨씬 잘 옵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이 바뀐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77세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에 3번씩 깼고
낮에는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몸도 축 늘어지고 식욕도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매일 오전에 햇빛을 쬐며 천천히 걷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3주쯤 지나면서부터 밤에 덜 깨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도 돌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30분 산책을 3년 넘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하루 피곤한 걸 넘어서 85세 이후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잠부터 제대로 챙기는 것이 시작입니다. 75세에서 85세 사이라면 이 말을 공감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혼자서 시장도 다녔는데 요즘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괜찮겠지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넘어졌어요. 이런 말씀 자주 들립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노후의 삶을 바꾸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75세를 넘기면 우리 몸의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서서히 약해지면서도 자각하기 어려운데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르는데 넘어짐과 골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사고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지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거나 척추가 손상되면 수술은 물론이고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대로 몸 전체가 쇠약해지고 식욕도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퇴골이 부러진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이 남성 약 30%, 여성 약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낙상은 노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이지요.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근육이 줄면 당뇨병 위험도 함께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게 줄어들면 혈당이 계속 높아지고 당뇨가 시작되거나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낙상을 막고 활력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10번씩,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매일 3세트만 반복해도 근력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걷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고 그러면 외출을 피하고 그게 다시 몸과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지요. 그러니 행복한 노후는 걷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자립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75세에서 85세 사이의 분들 중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것들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혈압약은 안 먹어도 괜찮다던데요. 당뇨는 약 끊고 식이요법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 정말 자주 듣지요. 물론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계속 손상을 쌓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신장, 눈, 신경, 심장 등 전신에 영향을 주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를 방치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고지혈증 역시 겉으론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의 기름때처럼 쌓이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분들은 혈관이 급속히 좁아지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면서 사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약을 마음대로 끊고 민간요법만 믿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그때서야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후회하셨습니다. 물론 약이 많아지면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치의와 함께 조절하고 꼭 필요한 약만 잘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지요. 사실 만성질환은 겉으론 조용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무서운 병들입니다. 그래서 꼭 미리미리 점검하고 약도 꾸준히 드시고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몸속 건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70대가 넘어서 계속해서 혼자 지내다 보면 마음과 몸이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져요. 가족도 바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한 사례인데요.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과의 연락이 줄고 혼자 밥 먹고 TV 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그게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식욕 저하, 수면 장애, 기억력 감퇴 같은 증상이 찾아오고 몸도 함께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배우자 먼저 보내고 나서 몇 달 동안 거의 대화 없이 혼자 생활하시다가 기력이 뚝 떨어지고 병원에도 안 가시다 뒤늦게 진행된 암이 발견되어 가족들이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서 식사를 챙기지 않으셔서 단백질과 영양이 부족해져 근육이 줄고 낙상 위험까지 커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는 게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고 기대 수명을 5년에서 8년이나 줄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는 고령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후 회복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먼저 안부 전화 한 통 하시고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삶이 바뀐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올해 82세가 되신 남성 어르신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고 식사도 제때 챙기지 않아 체중이 빠지고 힘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히 자녀와 가족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결국 가족의 설득으로 근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도 생기고 하루 일과의 리듬이 생기면서 마음도 몸도 다시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모이는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의욕을 가지고 나선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혼자 계신다고 외로운 노후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다시 힘을 찾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노후는 함께 나누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모두들 망설이셨지만 작은 실천 하나로 인해 인생이 다시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년의학 전문의들이 자주 받는 질문들 5가지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지키게 된다면 근육도 회복되고 수면도 개선됩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운동하면 무릎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육을 키우는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단백질은 신장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필요한 만큼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병이 없는 이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울한 기분은 약 먹지 않으면 안 낫는 거 아닌가요? 물론 사람에 따라 약도 방법이지만 사람을 만나고 일상에 리듬을 주면 많은 분들이 약 없이도 회복하십니다. 필요할 것 같다면 꼭 의사와의 상담은 필요하지요. 말씀하신 75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지금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뭘 조심해야 하나요? 바로 그럴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지요. 그렇다면 80대 이후에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의사를 비롯한 노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죠. 가장 먼저 노후의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혼자 걷고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혼자서 시장도 가고 화장실도 가고 가족과의 시간도 스스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면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균형 감각은 별도로 자극해줘야 지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회 3번 해보는 것입니다. 총 30번이지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넘어짐을 예방합니다.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 하루 15회를 기준으로 3세트 해보세요. 종아리와 균형 감각을 함께 키워줍니다. 가벼운 물병을 들고 팔굽혀펴기 자세 유지. 30초씩 하는 것인데요. 상체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앉았다 일어설 때 몸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반응합니다. 운동은 건강보험보다 더 확실한 노후의 보장입니다. 걷는 힘이 있어야 자립도 지킬 수 있고 행복한 노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오늘부터 하루 10분으로 시작해보세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르신들 중엔 나이 들면 무조건 소식해야 해요. 속이 부담될까봐 단백질은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이기 때문에 더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처 회복도 더뎌집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하루 60에서 70g 정도 필요합니다. 한 끼에 계란 1개, 두부 반모, 고등어 한 토막만 드셔도 단백질 25g 이상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식에서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예시를 드리면요. 아침은 계란찜, 김, 미역국, 점심은 두부조림, 잡곡밥, 나물, 저녁은 고등어구이, 된장국, 상추쌈. 이렇게 드실 수 있지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배변 활동에만 좋은 게 아니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물, 채소, 해조류, 통곡물 같은 식재료를 매 끼니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물도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는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루 1.5리터 이상은 드셔야 변비도 예방되고 약을 드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단은 행복한 노후의 연료입니다. 절대 굶지 마시고 제대로 꾸준히 맛있게 챙겨 드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의욕이 필요한데요. 요즘은 통화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아요. 이런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대화와 관계는 마음을 살리는 기본 영양제이지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관계가 우울증과 치매, 심장질환까지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지인과 소통하는 어르신은 우울감과 인지 저하가 현저히 줄어들고 병원 입원율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창, 예전 이웃 누구든 괜찮습니다. 걱정했던 전화가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요. 주 1회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향해보는 것이죠. 동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센터에서도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곤 하지요. 자식이나 손주와 연결되는 디지털 소통을 배워보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영상통화, 사진 공유, 문자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낯설어서 그런 것이죠. 처음엔 낯설어도 배우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각종 인터넷에서도 영상으로 손쉽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연결되고 나면 삶의 리듬이 생기고 마음의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은 매주 한 번 친구와 전화로 일주일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든 뒤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듯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병이 될 수 있지만 대화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여는 시작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건강인데요. 사실 건강을 지키려면 병원부터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안에서 스스로 지키는 습관 하나하나가 병원을 매번 가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꼭 외출하지 않아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이 있죠. 다음 4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앞서 말한 것처럼 늦잠이나 불규칙한 수면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몸의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아침 7시 또는 8시 사이에 일정하게 일어나면 피로가 줄고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햇볕 15분 쬐고 물은 6잔 이상.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수면과 기분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더운 여름날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추운 날도 해당이 됩니다. 날이 선선해지는 시기에는 꼭 산책을 해보시면서 햇빛을 받아보세요. 또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마시면 변비, 어지럼증, 약물 부작용도 줄어듭니다. 매일 5분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명상을 해보세요. TV 보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온몸을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조용히 눈을 감는 시간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저녁에는 조명 낮추고 전자기기 줄여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밝은 조명 대신 간접등을 켜고 TV나 휴대폰 사용을 줄이면
밤잠이 깊어지고 아침에도 덜 피곤합니다. 이것은 내 생활 안에서 내가 직접 만드는 노후의 행복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게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지요. 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루틴 하나 오늘 만들어 보세요. 무심코 지나친 잘못된 건강 상식들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건강 습관들이 있죠.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 특히 오해가 많은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나이 들면 적게 먹는 게 맞다. 적게 먹으면 체중은 줄 수 있지만 단백질과 영양소까지 부족해져서 근육이 빠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노인일수록 영양은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균형 있게 챙겨야 합니다. 운동하면 무릎이 다 나간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하고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은 나이 들면 당연히 오르는 거다.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간 혈압은 나이 때문일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이 아니라면 나이가 들어도 범위 내에 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혼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좋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이 필요하지요.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에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수면 중 고혈압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로 인해 85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수면제 먹으면 푹 잘 자니까 괜찮다? 이것은 절대 좋은 수면 습관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기억력과 판단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그럴 수 있도록 습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무조건 괜찮은 거다. 사실 우리가 아는 만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꼭 필요하지요. 이런 상식들은 오랫동안 들어와 익숙하지만 지금의 내 몸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것은 단순한 생각보다 전문가를 통해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행복한 노후를 지킬 수 있지요.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라도 내 몸이 불편해지고 있다면 한 번쯤 다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습관은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처음부터 다 하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절대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75세부터 85세 사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함께 확인하셨을 텐데요. 사실 사람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면 행복한 노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고 꾸준히 이어가면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여유도 돌아오지요. 여러분의 85세 이후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